깜짝이야. 해보셨나요? 아니요.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넣어놨거든요. 뿌려버렸어. 선생님 컨텐츠 하니까 어떠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루 만에 배우고 뚝딱 누구나 만들 수 있는 하루뚝딱 요리 교실이 돌아왔습니다. 와. 자, 사실 오늘이 만우절이잖아요. 그래서 만우절을 핑계 삼아서 여러분들께 좀 색다르고 재밌는 컨텐츠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뭘 할지 고민을 하다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집들이 요리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사실 여기는 저희 팀장님의 주방입니다. 오늘 요리를 하는 김에 팀원분들을 여기 초대해서 같이 조촐하게 회식을 하기로 했거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번 빠르게 진행해 볼까요? 혜린이 오늘 저희 뭐 먹나요? 오늘 요리는 3가지를 준비할 건데요. 먼저 에피타이저로는 문어 샐러드를 할 거예요. 메인 요리로는 부채살 스테이크를 할 거거든요. 마지막 3번째로 사이드로 같이 곁들일 수 있는 버섯 솥밥을 할 건데 그리고 오늘 저희가 요리 컨텐츠를 한다고 하니까 아주 감사하게도 협찬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바로 독일 감성의 프리미엄 주방 브랜드 바겐슈타이거입니다. 바겐슈타이거 측에서 자연스럽게 바겐슈타이거 제품을 사용하면서 맛있는 요리를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부담 갖지 않고 편안하게 오늘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이렇게 바겐슈타이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리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지영 씨 다랑밥 꾸며드릴 때 썼던 브랜드 아니에요? 맞아요. 저희가 그때 주방에 놓아드렸던 제품 그 브랜드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의 집 보면은 진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공간 디자이너인데 오늘 왜 갑자기 요리하냐 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저는 직업적으로 좀 예쁜 디자인 이런 거 추구하다 보니까 좀 플레이팅도 예쁜 요리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되게 어렵고 복잡하지 않은데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으면서 예쁜 요리들로 메뉴를 골라봤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시작해볼까요? 제가 혼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순서를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료들을 잘 씻어서 정리를 해주고 솥밥에 쓸 쌀을 씻어서 좀 불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스테이크 고기 밑간을 할 건데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고기의 겉면에 있는 수분을 날리는 거거든요.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고기 겉면의 수분을 모두 제거해주면 됩니다. 키친타올로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돼요. 혜린님은 이런 거 어디서 배우셨어요? 예전에는 그거 많이 봤어요. 올리브쇼. 너무 옛날 사람 아닌가? 무슨 소리예요? 흑백 요리사 보셨나요? 너무 재밌게 봤죠. 오늘 방송 보고 흑백 요리사에서 나오라고 하면 나가실 건가요? 전 나가면은 셰프가 아니라 그 중간에 그 시식단으로 나가보고 싶네요, 한번. 혜린님 이 스테이크 올릴 때 꼭 이 스텐 바트에 보통 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나요? 일단 스텐 소재 자체가 냄새를 많이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생선이나 고기 같은 거 요리할 때 스텐 제품을 쓰면 좋아요. 식당에 쓰는 그 자재들 있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스텐으로 쓰는 이유가 있어요. 냄새도 잘 안 배고 가벼워서 관리도 편하고 그리고 내열성도 좋고. 스테이크 밑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트에서 파는 스테이크 시즈닝을 쓰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소금이랑 후추로만 좀 한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냥 소금이랑 후추, 올리브 오일만 발라주면 돼요. 이제 통후추 같은 경우에는 개인 취향에 따라서 넉넉히 하셔도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후추를 아주 듬뿍 바른 걸 좋아하는데 후추는 많이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소금은 뿌렸잖아요. 그래서 삼투압이 생겨서 또 육즙이 밖으로 나오는데 다시 스멜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스테이크를 구울 때 기름이 엄청 많이 튀잖아요. 그게 다 수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수분감이 항상 없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스테이크 구울 때 중요한 것도 이 고기를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서 하지 말고 굽기 한 2-3시간 전에 미리 꺼내 놓는 게 좋아요. 가운데가 너무 차가우면은 아무리 잘 익혀도 속이 안 익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기는 항상 실온에 보관해서 조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문어 샐러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 문어는 이제 생문어가 아니라 자숙문어이기 때문에 끓는 물에 한 1분 정도만 데쳐주면 되거든요. 식초를 살짝 넣으면은 비린내도 잡을 거예요. 왜 안 켜지죠? 잠시만요. 깜짝이야. 혜린님 요리 컨텐츠 하니까 어떠세요? 네? 재밌어요. 이게 또 자숙문어는 또 너무 오래 데치면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겉에 비린내만 좀 날려준다는 느낌으로 살짝만 데쳐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문어가 지금 뜨거우니까 좀 식는 동안에 야채를 손질을 할게요. 파프리카, 양파, 샐러리 이렇게 넣을 거거든요. 근데 취향에 따라서 야채는 더 넣으셔도 괜찮아요. 야채 사이즈는 문어 써는 사이즈랑 맞춰서 하면 제일 좋은데 한 1cm 정도 크기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혜린님은 샐러드도 색깔을 맞춰서 초록색이 있으면은 빨간색 포인트라던가 그런 게 좀 들어가면 아무래도 보기 예쁘죠? 참고로 저는 샐러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칼질을 못해도 요리는 정성이 중요해요. 저 양파 같은 경우에는 좀 매운기가 빠지도록 찬물에 담가 놓으면 좋거든요. 이거 버리는 건데? 한 번에 2가지가 안 돼요. 샐러드 만들 때 아까 컬러감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요번에 새로 시작하는 룸스나 컬러를 주제로 한 이제 룸 메이크오버 컨텐츠인데 이제 기존에 저희가 했던 비포 애프터나 하루뚝딱과 비슷하지만 좀 더 컬러에 포커스를 맞춘 컨텐츠거든요.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식었으니까 이제 문어를 썰면 되는데, 문어 써는 거는 아까 야채를 썰었던 두께 정도로 써셔도 되는데 뭐 식감에 따라 달라요. 좀 더 얇게 점이면은 좀 더 부드러운 맛이 나고, 좀 더 두껍게 썰면은 좀 씹는 식감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건 취향에 따라서 써시면 될 것 같아요. 소스 같은 경우에는 좀 새콤한 맛이 날 수 있도록 레몬을 하나 좀 즙을 짜서 넣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올리브유 4스푼 정도 넉넉하게. 소금 너무 많이 넣으시면은 다 야채들이 물러지거든요. 짭짤한 맛을 조금만 낼 수 있겠다 정도로만 넣으시면 될 것 같고, 후추는 취향껏 넉넉히. 아, 그리고 이 소스에다가 저는 이걸 넣거든요. 짠! 이제 홀그레인 머스타드인데 한 스푼 정도 더 넣어서 버무려 줄게요. 이 홀그레인 머스타드를 넣으면은 이 겨자씨 때문에 좀 더 톡톡 튀는 좀 식감이 더 살아나거든요. 그리고 약간 겨자의 은은한 향 때문에 좀 더 샐러드가 좀 더 향긋해지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완성된 거를 뚜껑을 닫아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1시간 뒤에 같이 플레이팅을 할게요. 두 번째로 솥밥을 해볼 건데요. 아니, 사실 원래 오늘 요리 컨텐츠를 하려고 소나님이랑 저랑 둘이 출연을 하기로 했었는데, 소나님이 마침 어제 독감에 걸려버리셔가지고 지금. 솥밥은 소나님이 진짜 주특기 요리인데. 솥밥은 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요? 솥밥은 아까 전에 씻어놨던 쌀을 이 무쇠솥에다가 옮겨 담아서 끓여주면 돼요. 물 양은 이 쌀이 살짝 자작하게 잠겼다 싶을 정도면 돼요. 이미 쌀을 충분히 불려놨기 때문에 조금 잠겼다 싶을 정도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팔팔 끓는 순간부터 5분 뒤에 버섯을 넣고 뚜껑을 닫고 약불로 끓이면 되거든요. 끓는 동안에 넣을 버섯들을 손질해 볼게요. 버섯마다 다 각각의 좀 특징이 있는데,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는 감칠맛이 굉장히 많이 나요. 특유의 향도 있고. 그래서 표고버섯을 메인으로 삼고, 그리고 양송이버섯 같은 경우에는 익었을 때 모양도 예쁘고 단면도 예뻐서 약간 좀 비주얼 담당. 미니 새송이버섯 같은 경우에는 식감이 굉장히 쫄깃쫄깃해요. 식감을 좀 담당해줄 역할로 같이 골랐습니다. 혜리님은 공간 디자이너니까 주로 어떤 선물 추천하세요? 조리볼 같은 게 생각보다 집에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거는 하나씩 집에 장만해두면 아주 좋아요. 크기도 다양하게 가지고 있으면 수납도 한 번에 많이 될 수 있고 추천드립니다. 이제 약불로 줄여주고 버섯들을 올려줄게요. 이제 뚜껑 닫고 10분. 혜리님, 그러면 이거는 비추다 이런 선물도 있을까요? 거울 같은 거, 좀 깨질 수 있는 거. 생각보다 시계 선물이 이렇게 좋은 선물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개인 취향을 많이 타는 좀 디자인 소품 이런 것들은 꼭 상대방의 취향을 좀 잘 알고 나서 사주는 게 좋겠죠. 이제 약불로 줄여주고 버섯들을 올려줄게요. 이제 뚜껑 닫고 10분. 다시마 안 넣었다. 이게 밥을 할 때 처음에 물 끓일 때 다시마를 넣고선 끓이면은 더 감칠맛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다시마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쯔유나 미원 이런 걸 넣어도 되거든요. 감칠맛을 살짝 더할 수 있는 걸 더 넣으면 좋습니다. 뜸이 어느 정도 다 들여진 것 같으니까 이제 위에 토핑할 쪽파를 좀 썰어 보겠습니다. 요리 유튜브로 전향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멀었어요. 요리보단 저는 먹는 걸 잘합니다. 오. 안에다가 버터 한 조각이랑 쪽파를 뿌려서 마무리 해줄게요. 약불로 10분 정도 끓였으면은 이제 불을 끄고 다시 10분 정도 뜸만 들여주면 돼요. 뜸 들이는 동안에 같이 먹을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봄이잖아요. 봄에 또 달래가 제철이거든요. 달래 간장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곁들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래 같은 경우에는 요새 깨끗하게 잘 손질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흙 같은 게 안 묻어 있는지 잘 확인을 해가지고 다듬어 주면 됩니다. 뿌리에 있는 딱딱한 겉껍질 같은 경우에도 좀 질기니까 이런 거는 가능한 벗겨주시는 게 식감에 더 좋아요. 손가락 한 마디 정도 길이로 좀 썰면 되거든요. 또 너무 길게 썰면은 이게 양념장으로 펐을 때 그 간장이 좀 사방팔방 좀 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 숟가락에 담길 수 있는 작은 크기로 썰어주면 좋고, 동그란 뿌리가 또 이 알싸한 향을, 달래 향을 가장 많이 내주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빠지지 않고 꼭 다져서 넣어주세요. 봄철이어가지고 향이 제일 좋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버섯솥밥이랑 어울리면은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담아서 넣어놨거든요. 뿌려버렸어. 우당탕 요리교실 돼버렸어. 양념장 같은 경우에는 양조간장 크게 3큰술. 이 달래가 좀 자작하게 잠길 정도면은 딱 충분해요. 맛술 1큰술. 좀 농도를 맞추기 위한 거거든요. 맛술 없으면은 그냥 물 넣으셔도 돼요. 지금 달래가 메인이기 때문에 달래를 좀 너무 죽이지 않을 정도로 살짝만 다진 마늘 좀 넣을게요. 다진 마늘도 아예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칼칼한 맛을 더해줄 고춧가루도 한 큰술. 기본적인 간은 다 됐고 여기 이제 고소한 맛을 추가해야 되거든요. 참기름 한 바퀴. 통깨 같은 경우에는 살짝 부셔주면은 그 고소한 맛이 엄청 많이 나고 향이 엄청 나거든요. 넣을 때 살짝 꼬집어서 비틀어주면서. 자, 그리고 매실청 한 스푼 반. 매실청이 없으면은 설탕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만든 거는 여기 캐니스터에다가 옮길게요. 냉장 보관해주시고 이따 솥밥 먹을 때 꺼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메인 요리인 스테이크를 구울 건데요. 오늘은 이 스텐팬에 고기를 구울 예정입니다. 자, 이 스텐팬 같은 경우에는 열을 고르게 오랫동안 잘 머금고 있어서 스테이크와 같은 고온 요리를 할 때 아주 좋은 제품이거든요. 실제로 식당이나 레스토랑 같은 데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스텐팬이에요. 어느 정도 좀 관리의 난이도가 있어서 좀 사용법은 익혀놔야 돼요. 그래서 자취하거나 요리를 자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런 코팅팬을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잘 늘러붙지도 않고 관리가 쉬워서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참고로 이 제품은 오늘의 집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단독 상품이에요. 색깔이 참 예쁘죠? 이 스텐팬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예열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충분히 예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기를 올리면 바로 다 늘러붙거든요. 예열이 잘 됐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물을 좀 떨어뜨려 보면 되는데 오! 이렇게 굴러다니죠. 그러면 충분히 예열이 된 상태입니다. 자, 스테이크를 구울 때 버터로 굽는 분들도 있는데 버터도 고온으로 오래 가열되면 다 산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리브유나 그냥 포도씨유 이런 일반 기름을 사용해서 고기를 굽고 나중에 향을 더할 때 버터를 넣는 편이에요. 기름도 다 같이 예열이 됐으니까 고기를 넣어볼게요. 수분기를 많이 빼주면은 이렇게 기름이 많이 튀지가 않아요. 이 정도 온도에서 계속 구우면서 옆면을 봤을 때 고기가 익힌 정도가 올라오거든요. 그걸 보면서 뒤집어주면서 구워주면 되고 이 정도 두께인 경우에는 앞면 뒷면 한 3분씩 그래서 한 총 6분 정도 구워주면은 미디엄 정도, 미디엄 레어 정도의 스테이크가 될 거예요. 스텐팬 같은 경우에는 고기가 익기 전에 고기를 움직이면 들러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좀 탄다 싶을 정도로 구웠다가 익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한 번 더 뒤집어서 오! 다 익었으면 여기에다가 버터를 한 스푼 정도 넣어주고 지금 이때 로즈마리랑 타임 좀 넣어줄 거예요. 이제 이 스텐팬 자체에 열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버터랑 기름을 입혀준다는 느낌으로 끼얹어주면 돼요. 레스팅은 여기 바트에다가 하면은 좋아요. 이 접시나 그릇에다가 그냥 고기를 놓아도 되는데 그러면 그 차가운 냉기 때문에 레스팅이 제대로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릴이 있는 이런 바트를 사용하면은 냉기가 바로 전해지지 않아서 골고루 잘 레스팅이 될 거예요. 뚜껑을 닫고 5에서 10분 정도 두시면 됩니다. 가니쉬를 구울 건데 샬롯이랑 통마늘,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방울토마토를 하나씩 넣고 좀 구워줄게요. 불은 이제 채소 같은 경우에는 금방 탈 수 있어서 최대한 약한 불로 해서 좀 쪄준다는 느낌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음식에 빨간색 재료가 들어가면은 조금 더 입맛을 돋구고 좀 더 맛있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초록색이 들어가면은 좀 더 프레쉬하고 신선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초록색이랑 빨간색 이런 채소들을 같이 곁들여주면 좋아요. 바겐슈타이거가 특히 또 이 바뜨로 유명하거든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또 이런 바뜨 제품이어가지고 이런 제품들 집에 하나씩 있으면 진짜 너무 활용도가 너무 좋죠. 고기를 구울 때도 좋고 이런 시즈닝 할 때도 좋고 또 오븐에 사용할 수 있는 세라믹 용기도 있거든요. 그런 제품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향기 나요. 맛돌이 향기. 냄새 대박. 엄청 많이 오셨네? 뭐라고 했잖아요. 다들 바쁜 시간 내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짠! 혜린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 어머. 자, 오늘 만우절 특집으로 진행했던 하루 뚝딱 요리 교실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바겐슈타이거 특별 기획전을 열어드렸는데요. 본문에 있는 링크 참고해주시고 오늘의 집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단독 상품들도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선물이 있는데 오늘 만든 요리 외에 여러분들만의 기억에 남는 집들이 요리가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총 10분을 선정해서 특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